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상황을 보내드렸는데요. 자, 헌법재판소 앞에 긴장감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팽재윤 기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시청자분들도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이곳 헌법재판소에 조금 전인 1시 10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후에 국회 측 변호인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모두 현재 심판정으로 입정한 상황입니다. 오늘 재판의 진행 과정 신현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이 전격적으로 결정되고 이제 방금 전에 윤 대통령이 출석까지 했습니다. 오늘의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 어제 저녁 9시 55분쯤입니다. 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를 했는데 6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과의 접견이 있었고 변호인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헌재 출석하겠다는 전격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출석을 하겠다, 조만간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그 시점은 특정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죄 논란 같은 그런 이 헌법재판소의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젯밤에 입장이 바뀐 거죠. 네, 아무래도 공수처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헌재에서는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 이런 의도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이다. 조금 전 윤곽근 변호사가 출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출석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전략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통보받은 뒤에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 출석을 하겠다고 통보한 시각 자체가 오후 9시 55분이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에 경호처와 윤 대통령이 어떻게 출석을 할지 또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그리고 입장을 할 때 어떤 출입구를 이용할지 논의를 오전 내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헌재는 오늘 오전부터 경찰 기동대 4,000명 정도가 배치가 되는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였고 헌재 주변은 지금 차벽이 온통 세워져 있어서 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주변에 워낙 집회 인파도 많이 몰리고 있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잠시 뒤면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돼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하게 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당사자가 출석을 한 전례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하게 되면서 과연 심판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을 해왔습니다. 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지 그리고 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다면 오늘은 직접 윤 대통령의 육성으로 그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힌 적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신문은 비공개였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직접 육성으로 전달이 되진 않았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는 것은 재판이 끝난 뒤에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기자들은 이제 대심판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이루어지는 변론 과정 전체는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또 어떤 발언을 하는지는 재판이 끝난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재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오늘은 3차 변론 기일입니다. 오늘 기일부터는 사실상 증거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앞서 변론 과정들에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 CCTV, 그리고 국회의장 공관 CCTV, 그리고 국회 내외부 CCTV, 그리고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수사 기록들인데요. 예. 이 기록들을 검토를 하면서 비상계엄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했기 때문에 이 재판 헌법재판관들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신문도 좀 아무래도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상이 됩니까?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헌재 브리핑에서도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재판부가 직접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배경, 그리고 내란죄 논란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추가로 증인을 24명을 최소로 신청을 굉장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네요. 네, 앞서서 5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2명만 채택이 됐고요. 네. 오늘 추가로 최소 24명을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는 이제 선거관리원, 투표 사무원 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증인들이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도 아무래도 재판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3차 변론 이제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연합뉴스TV는 이곳 탄핵 심판정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